3과 2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176쪽인데요. 개념학습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글을 언제 사용했냐? 1446년 세종대왕 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한글 창제 이전에는 어떻게 생활했나요? 고유의 문자가 없지요. 그래서 중국의 한자를 사용해서 우리말을 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자는 중국어를 표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우리말을 완전하게 표기하지는 못했고요. 문제는 백성들이지요. 한자가 어려우니까요. 한자로 된 안내문을 읽지 못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잡혀가는 경우, 한자로 쓰인 책을 읽지 못해서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 글을 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1443년에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고유의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습니다. 훈민정음 백성 민자, 가르칠 훈자, 바를 정자, 소리 음자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자, 우리나라의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있죠. 우선 자음을 만드는 원리를 한번 볼게요. 자음입니다. 자음은 우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 합니다. 감나무 사이. 외우세요. 감나무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5개를 만듭니다. 그랬는데 이게 상형의 원리입니다. 라고 하죠. 이 상자가 모양 상자, 형자도 모양 형자예요. 그래서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자음 기본자는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글자인데요. 감나무 사이 먼저 한번 볼게요. 기역, 그 해보시면은요. 어금니에서 부딪혀서 나와요. 혀 뿌리가 목구 구멍을 막는 기역처럼 보이고요. 니은 한번 보시면요. 혀 끝이 위에 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혀소리 니은입니다. 느 이렇게 들어가고요. 무 보시면은요. 입술 모양을 봄떠서 만들었습니다. 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입소리는요. 스 해서 입 모양을 봄떴습니다. 모양을 봄떴다. 목구멍 소리 어는 목구멍의 동그란 모양을 보고 봄떴다. 자, 자음자에다가는요. 가획의 원리 그리고 병서의 원리가 더해지는데요. 가획, 가는 더할 가자입니다. 획을 더한다는 뜻인데요. 자음 기본자에다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획을 더하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크, 느, 드, 트, 무, 부, 푸, 스, 즈, 츠, 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발음하는지 저도 모르고요. 자, 병설어는요. 병은 병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지 연결할 때 직렬, 병렬이죠. 옆으로 나란히 씁니다. 가, 다, 바, 사, 자, 하를 가로로 나눠서 끄, 뜨, 뿌, 스, 즈, 흐. 이거 어떻게 읽지를 만듭니다. 이제 모음 들어가 볼까요? 모음도 기본으로는 상형입니다. 아까 모양이라 그랬죠, 그죠? 모양입니다. 자연,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모양을 본떴다고요. 모음의 기본자 아래 아, 이 3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이건 아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땅은 사람은 이. 그래서 땅이 평평하고 사람은 서 있고 하늘은 동그란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글자고요. 여기 모음은 합성의 원리를 씁니다. 2가지 이상을 합하여 한 가지 상태를 이루는데요. 모음 기본자들을 서로 결합하여서 만든 것이지요. 이에다가 아를 하나씩 붙여서 오, 우, 아, 어를 붙이고요. 자, 그 다음 오, 우, 아, 어에 아를 한 번씩 더 붙여서 요, 유, 야, 여 이렇게 만듭니다. 합성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자, 한글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한글의 특성은 글자 수가 적어요. 한글은 알아야 되는 글자 수가 40개, 로마자, 우리가 알파벳 배우는 거는 소음자, 소문자, 대문자 합해서 50개,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합해서 100여 개를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글입니다.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이를 확장하여서 다른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가집니다. 한글의 오는 항상 오로 발음하지만 영어 알파벳 오는요, 오, 오우 이렇게 발음합니다. 음절 단위로 모았습니다. 다양한 글자 조합을 만들 수 있고 적은 수의 글자로 의미를 빨리 표현할 수 있고요. 읽는 사람이 독자가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요. 한글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컴퓨터 자판이 편하게 됩니다.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가나를 비교해 볼게요.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당 문자로 변환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써야 됩니다. 한글은 그냥 바로 입력하고 쉽게 볼 수가 있지요. 휴대전화 자판에도 쓰는 것이지요. 합성의 원리가 가획의 원리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아, 이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합성의 원리. 그 다음에 획 추가 자판이 있어가지고 자음 기본자에서 획을 추가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를 적용한 것들이 있다 됩니다. 그러면 글자는 종류가 표의 문자, 표음문자입니다. 표시를 하는데요. 뜻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한자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하나하나의 글자가 언어의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뜻하고 음을 같이 외워야 되죠. 그죠? 모양형, 모양상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표음문자는요. 소리음자입니다.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내는 문자로요. 한 글자 하나의 음만 표기하는 음절 문자와 자음과 모음을 음절로 나누어 표기하는 음소 문자가 있다랍니다. 우리나라는 한글이라서 음소 문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80쪽 보여주시면은요. 자, 한글 창제 배경 되겠습니다. 세종이 왕이 된 지 25년째 만들었는데 무슨 상황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상황을 나타내지요. 한글 창제 이전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서 글자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자로 안 된 안내문을 읽지 못했고 농사에 관련된 비법이 담긴 책을 읽지 못했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어떻게 되느냐? 백성을 위해 새로 글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81쪽 한글 만드는 원리를 가보는데요. 먼저 자음자를 만드는 원리 들어가 볼게요. 우선 감나무 사이 먼저 외우라고 했죠? 기본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혀뿌리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혀뿌리 소리, 그 다음에 니은 하면 혀 끝이 여기 니은에 붙여가지고 윗잇몸에 닿는 소리, 입술의 모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할 때 이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목구멍,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하게 됐죠. 그래서 한 번 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윗잇몸에 닿고 입모양 이모양 목구멍 모양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자음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모양상, 모양형, 상형의 원리이다. 182쪽 가볼게요. 그러면 기본자에다가 그에다가 드, 트, 프, 스, 즈, 츠, 이렇게 하는 것은 획을 더해서 만든지요. 가획이란 뜻이고요. 드, 뜨, 브, 스, 즈, 쯔, 이것은 병서 옆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획의 원리, 획을 하나씩 더하고요. 병서의 원리, 옆으로 하나씩 더 넣는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한 번 더 나오지요. 상형, 모양을 본떠서 만듭니다. 가획, 획을 하나씩 더해서 만들었다. 병서, 옆으로 가로로 나란히 하나씩 더 쓴다. 모음 보겠습니다. 183쪽이고요. 모음 기본자는 아래 아자, 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아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떴지요. 은은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떴고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떴어요. 다시 한번 모양을 본떴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상형의 원리이다. 하늘 모음자는 한글 모음자는 자연의 모양,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상형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이에서 어떻게 더 들어가냐면요. 합성의 원리예요. 두 개를 못 하지요. 이랑 아랑 합쳐서 아랑 이랑 합쳐서 그래서 오, 우, 여, 요, 유라고 해서 획을 하나씩 합성해가지고 들어가지요. 자, 모음자물로 만든 원리. 그 기본자는 상형이라고 해서 3가지 했고 천지인 이렇게 들어가고요. 초출자는 기본적으로 아를 하나씩만 합해가지고 들어가고 제출자는 초출자에다가 아를 한 번씩 더 넣어서 유, 야, 여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상형의 원리, 기본, 천지인, 하늘, 땅, 그리고 합성의 원리. 185쪽 가볼게요.
한글의 특성을 탐구해보자. 요 글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나오는 게 옆에 있는 말이에요. 한글의 특성입니다. 다른 문자에 대해서 글자 수가 적습니다. 40개 외우면 되겠고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야.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이를 확장하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하다.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가지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 한글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한번 볼까요? 만든 사람, 세종대왕이지요. 만든 시기 1443년 정확하게 알려져 있고요. 작은 수의 글자로 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고요. 기본자에다가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서 만들어서 배우기가 쉽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밑에 가보겠습니다. 한글은 그, 느드, 트 이렇게 들어가서 발음이 소리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서 연관시키기가 쉽죠. 알파벳 볼까요? 그 크에 해당되는 거, 느드, 트에 해당되는 게 모양이 각자 다릅니다. 자, 열파벳 A의 발음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아는 전부 다 아로 발음하는데 A는 A, 발음이 다르죠. 영어 알파벳은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 반해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어서 한글이 배우기가 쉽다. 그리고 한글 표기 방식은요. 함께하는 우리처럼 음절 단위로 함께 하는 우리 발음 나는 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음자를 중심으로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우리나라 방식은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끝.